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캐스케이딩에 대해서 좀 문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저압 배전선 쪽에서 이제 캐스케이딩이 좀 혼돈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전선 쪽에서 캐스케이딩 장애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그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변압기 쪽에 이제 그 퓨즈가 있습니다. 퓨즈가 있고 여기 구분 퓨즈가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을 때 이 구분 퓨즈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여기가 끊어지면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끊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다 끊어졌을 경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캐스케이딩 장애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캐스케이딩의 용어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메인에 어떤 뭐 예를 들어 30카짜리 차단기를 쓰게 되면은 이게 캐스케이딩을 할 수 있는 차단기를 썼다. 그러면은 이 밑에 또 차단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장전리는 여기서 모선에서 10카가 나왔다. 그럼 얘도 10카짜리 차단기를 써줘야 됩니다. 차단기를. 근데 얘가 캐스케이딩이 된다고 하면은 얘가 아까처럼 뭐 10카가 되기 전에 미리 낮춰줬기 때문에, 에너지를 낮춰줬기 때문에 얘는 10카짜리를 안 쓰고 5카짜리 차단기를 쓸 수 있다. 이게 캐스케이딩의 정의입니다. 캐스케이딩의 원어의 정의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요걸로 인해 가지고 파급사고를 줄여줬다 이거죠. 캐스케이딩이. 근데 캐스케이딩 장애라는 파급사고를 줄여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파급이 되는 걸 줄여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고 나가지고 뭐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지지 못하고 다른 데까지 끊어졌다. 이게 캐스케이딩 장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전 쪽에서 나오는 캐스케이딩 장애는 같이 끊어진 거고, 장애니까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끊어졌다 이거고, 이건 끊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낮춰서 경제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건 캐스케이딩이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이런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실무를 하시다가 뭐 기존에 캐스케이딩 부분을 실무하시다가 이런 부분의 경험을 겪으셨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좀 혼돈되시지 않게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간에는 여기 스폰 네트워크, 순간 전압 강화, ASS 요 정도까지 할 것 같고, 배전 쪽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스폰 네트워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25점짜리로 순간 전압 강화, ASS 이렇게 하다 보면 배전설로 들어가게 되면 배전 자동화까지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최대한 하는 데까지 제가 시간을 맞춰서 해보고요.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폰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스폰 네트워크 딱 보시면 두 개, 세 개. 아까도 뭡니까? 배전선은 332였죠? RSL 332. 뭔지 모르는데 RSL 332면, 리클로전 3개고, S도 3개라고 그러니까, 섹셔널 레지도 3개고, L은 라인 퓨즈인데 그건 2개밖에 안 되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스폰 네트워크는 2개, 3개라고요. 변전소가 2개라고요. 양쪽의 변전소에서 뭡니까? 3개의 변압기를 연결해서 썼다. 그럼 2개, 최소 2개 이상의 변전소에서, 그 2에서 4회선의 네트워크 배전선의 수전용 개폐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변압기. 그 그림 그릴 때는 네트워크 변압기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그래서 그 변압기 2차 측은 프로텍터 차단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모선에 병렬 접속하여 공급하는 거. 하나라도 떨어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정전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그린다고요? 변전소 이쪽에 있었죠. 이쪽도 변전소가 있는 겁니다. 양쪽의 변전소에 뭐라고요? 변압기 세대 연결했다고요. 변압기. 여기 변압기 세대. 근데 그 변압기를 뭐라고요? 네트워크 TR이라고 한다고요. 스폰 네트워크니까. 스폿이라는 게 사실 점이죠, 점. 그냥. 근데 보니까 이 네트워크 TR의 전단에는 뭐가 없다고요? 차단기가 없다고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차단기가 없으니까 개폐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차단하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변전소에서 얘가 차단해지기 전엔 절대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또 뭐냐? 개폐기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혹시라도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으면 뭐 다른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변전소가 셧다운 되기 전에는. 근데 변전소가 양쪽에 2군데 있는데 이 2개 다 셧다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완전 정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의 변전소를, 보통 이제 스폰 네트워크라 해서 이제 이쪽 한 개 변전소에서 그 2개 라인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어떻게 하냐면 변압기는 서로 다른 변압기에서 가져옵니다. 45에 60MV TR이 4개가 있다면서요. 1번 변압기에서 한 개 선로 가져오고 2번 변압기에서 한 개 선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조차도 아니고 저희는 뭐라고요? 이쪽 영등포 쪽에서 하나 가져오고 좀 뭡니까? 수원 쪽에서 하나 가져오고 그렇게 가져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아니면 노량진 쪽에서 하나 가져오고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신도림에서 하나 가져오고
여기 영등포 기점으로. 아니면 여의도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지역 아닙니까? 다른 지역의 변전소에서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TR이 있으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퓨즈가 있다고요. 아셔야 될 게. 이 퓨즈가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이 퓨즈. 이쪽에. 그리고 밑에 뭔가 CB 있죠? 그러면 이제 딱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부스가 끊어지고 여기 또 CB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퓨즈가 있고 요걸 기준으로 양쪽에 지금 같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퓨즈 있고 차단기 있으면 차단기 있고 퓨즈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서 사고 났을 때 퓨즈 다 끊어지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 퓨즈가 끊어지지 않는 구간, 요런 구간, 요 사이에 요 네트워크 TR하고 퓨즈 사이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차단을 못 해줍니다. 이게 부하기팩이 차단 못 해주니까. 여기가 끊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생기고. 여기 2차 측에서 사고 나면요. 퓨즈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퓨즈 구간이라는 게 퓨즈하고 변압기 사이의 구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주요 기기는 부하기팩이. 네트워크 TR 1차 측에 설치하는데 뭐라고요? 차단기가 아니라고요. 개팩이라고요. 네트워크 TR입니다. 근데 이게 과부하 부분이 몇 프로냐? 뭐, 여기 지금, 130% 과부하에서 8시간 운전 가능할 거. 이겁니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3-1 곱하기 130%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변압기 용량이 같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만큼 여유있게 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다른 자료들 같은 거 보시면 여기 좀 여유있게 이 옆에 수식으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130%의 8시간 과부하. 프로텍트 퓨즈 있죠? 프로텍터 CB가 있죠? 그 다음 뭡니까? 테이크업입니다. 아까 캐스케이딩 설명했던 게 이 테이크업 밑에 그쪽에서 사고 났을 때, 이 테이크업 퓨즈라든가 프로텍터 퓨즈 쪽이 같이 끊어져 버리는 게 이제, 용어 자체는 이제 틀린데,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끊어지는 게 캐스케이딩 장애란 얘기죠, 지금. 거기서는 이제 테이크업이나 프로텍터의 기준이 없거든요. 그냥 메인 퓨즈냐 아니면은 그 구분 퓨즈냐 이렇게만 나와있죠. 프로텍터 CB가 있습니다. 이건 차단기죠. 차단기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역차무라고, 역차무. 역차무 하면서 차가 나왔으니까, 역차니까 차 나와있고, 차 나와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다 투입이라고요. 처음에만 차단이고 나머지는 다 투입이라고요. 이 프로텍터 부분은 뭔가 다 투입을 하는 건데 역차무라면서요. 지금 어떻게 였다고요? 지금 기차 많이 타고 다니까 역무차였다가 왜 바꿨다고요? 얘는 67, 얘는 78, 84인데 역무차를 외우니까 숫자가 안 맞더라 이거죠. 숫자를 외우기 위해서 다시 바꾼 겁니다. 얘는 67, 67 다음에 뭐라고요? 78, 78 다음에 8, 8 다음에 4 이렇게 67, 78, 84 외우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역차무로. 네? 제가 외웠던 거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제 외웠던 방식으로 좀 들으시면 좀 기억이 나실 거니까. 그래서 역차문대 역 다음에 차가 있으니까 여기도 차단이다 이거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투입이다. 투입. 역전력. 거꾸로 치고 들어가는 거 차단한다고요. 아까 뭐 발전기 모터링하고 똑같다고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치고 올라가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차단하고. 차단압은 1차 측하고 2차 측의 전압이 차이가 납니다. 그건 뭡니까? 2차 측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무전압 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측이 살아있다. 그럼 바로 투입되는 거죠. 바로 들어가라 이거죠. 아니 전압에 차이가 있으면 들어가고 전압에 아예 밑에 측가 죽어있으면 들어가라. 왜? 정전이 있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바로바로 무정전 상태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3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3개가. 3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 생기면 나머지도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라 이겁니다. 네트워크 프로텍터 67이 뭐라고요? 역전력 차단. 자, 78은 뭐라고요? 차단압 투입. 84는 무전압 투입. 이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 그림 그리는 것도. 전압을 2개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역전력 차단이 바로 67이 뭡니까? 아까 SGR 봤던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DOCR 개념이죠. G가 안 붙었으니까. DOCR 개념인데, 역전력입니다. 전력이면 전압하고 전류가 있어야 되겠죠. 전류가 왔죠? 전압 왔죠? 차전압 투입. 뭐라고요? 전압이 2개 있어야 되죠? PT 양쪽에서 봤죠? 무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은 뭡니까? 이 2차 측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이 지금 전압이 없으면 투입하라고요. 예? 1차 전압이 없다는 여기가 무전압이죠. 2차 측은 살아있고 여기는 살아있는데 여기 구간은 살아있습니다. 여기 구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집어넣으라 이거죠. 무전압일 때는. 여기는 살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살아있으면 여기 집어넣어서 바로 투입해라 이겁니다. 내용이.
자, 역전력 차단. 사거시의 정전 시 역전력을 차단해서 모선 측 사거시는 차단하지 않는다. 뭐가 들어오면 차단한다. 차단한 측은 네트워크 측보다 전원 측의 전압이 높다. 위상이 앞서 있을 때. 그건 뭡니까? 정상적으로 저쪽이 살아있고 내 쪽에도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조건에서는 차단기를 자동 투입한다. 그다음 무전압 투입. 네트워크 모선이 무전압일 때 전원이 공급되면 여기 지금 전원이 살았다는 얘기죠. 여기 전원이 살아있으면 뭐 어떡합니까? 투입을 해줘야지 저쪽으로 다시 해서 백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당 투입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요거를 스폰 네트워크를 누가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위상도 하고 벡터도까지. 쌍전압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쌍투전압일 때 뭐 펌핑 방지부터 해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스폰 네트워크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공부는 됐는데,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한테. 울산에 계시는데, 울산에 한전에 계시더라고요. 동서발전에. 그래서 공부하신 지 좀 됐는데, 문의를 했다고. 그래서 저번 홈페이지에 문의가 와가지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는 좋은데, 저도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전력 쪽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펌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진짜 깊이 있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다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신다. 그래서, 발성배정 공부하십니까? 그랬더니 공부하신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제가 필요 없을 것 같다. 근데 제가 공부해보고 만약 알게 되면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봤거든요. 근데 일부는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자, 문제가 뭐가 있냐 이거죠. 자, 배전선에서 사고.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변전소 측 차단기가 동작하죠. 여기가 죽어버립니다. 수용가 쪽에 이 부분 역전력 차단해서 여기서 사고 났으니까 뭔가 얘가 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사고 전류가 그쪽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단기 떨어진다 이거죠. 근데 이게 동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퓨즈가 끊어지죠. 그런 부분이 사고에 대해서 동작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왜? 이건 사고니까. 외부 사고에서는 나는 이 시비가 죽고 시비가 안 됐을 땐 퓨즈가 동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물론 여기도 사고가 났으니까 이쪽에서도 릴레이가 동작하겠죠. 근데 사고 구간을 같이 해줘야 되니까. 왜? 얘는 이쪽으로 치고 또 다시 여기서 릴레이 동작한다고 해서 전류 안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얘가 돌고 돌아서 다시 전류를 공급해주는데 돌고 올라가는 전류를 이렇게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배전선의 사고에서는 문제 없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제 네트워크 TL하고 퓨즈 사이에서 사고 나면 이 사고 전류를 1차로 환산하면 이 릴레이가 동작을 못합니다. 변전소 측의 OCR이 동작을 못합니다. 이 파워 퓨즈는 용단이 되고 사고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여기를 이제 보호 맹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부스로 하고 구간을 최소한에 짧게 해줘야지만 된다. 이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이건 보육조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파워 퓨즈하고 요 12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능한 한 근접해서 설치해라. 이런 것들도 보육조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사고 났을 때는 그래서 가능한 한 근접해서 사실 퓨즈하고 차단기하고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사고가 안 날 것이다. 여기 2번이나 3번 같은 거는 내용을 보는 거에 따라서 조금 혼돈이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번하고 4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테이크업 장치 차단. 요 밑에서 사고 났습니다. 여기 퓨즈가 있다면서요. 퓨즈는 항상 늦게 동작한다면서요. 근데 전류가 아직 컸을 땐 동작합니다. 전류가 컸을 땐.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안 떨어지면 얘가 떨어진다 이거죠. 왜? 근데 퓨즈는 열화가 안 된다. 왜? 사고 전류에는 열화 안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여기 몇 개의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요 정도로 해가지고 딱 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딱 보면 어딜 찍었다? 여기 1차측. 그 다음에 TR. 여기 TR 1차측은 다 똑같죠? TR 2차측을 하는데 TR 2차측에 파워 퓨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워 퓨즈 1차측하고 파워 퓨즈 2차측하고 이렇게 찍었죠? 지점이.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파워 퓨즈 2차측 또 밑에서 파워 퓨즈 2차측.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기도 보시면은 1차측이고 여기는 파워퓨즈 1차측하고 파워퓨즈 2차측하고 여기는 파워퓨즈 2차측하고 이렇게 딱 찍은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칙만 딱 보면 이것도 쓰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큰 컨셉으로 보고 들어가면 쉬운데 그냥 하나하나씩 따져서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법칙이 있구나 하고 딱 보면은, 그 다음에 쉽습니다. 오동작 방지 대책. 발전기 병렬 운전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병렬 운전이 일어나면, 아까처럼 역류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역전력 차단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을, 수전전화가 병렬 운전 되지 않도록 인터럭을 걸어라. 역전력 차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병렬 운전 시에는. 이런 것들은. 진상용 콘덴서 같은 경우, 차단압 투입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얘가 위에가 있고 전압이 앞서 있고 얘가 밑에 전압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콘덴서를 투입하면 진상이 걸려서 얘가 전압이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리면 얘 전압보다 높이 올라가 버리면 얘는 투입을 못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입니까?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압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요 밑에서 뭡니까? 펌핑을 해가지고 압력을 키워놨습니다. 그럼 얘가 압력이 높으니까 얘가 물이 못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투입을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콘덴서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역차무입니다. 여기다 딱 보시면 역차무 개념으로 보시면은 다 역전력 부분이 많습니다. 역전력의 부분. 무전압 투입 같은 경우는 얘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뭐 크게 살아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얘가 죽어있고 살아있으면 들어가니까 여기 전압 살아있으면은 또 문제가 되지 않겠죠. 양쪽 다. 근데 차전압은 하나가 있죠. 차전압은. 왜? 여기서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차전압이 얘가 2차 측에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콘덴서밖에 없으니까 그건 하나인데 나머지는 다 역전력입니다. 역전력. 그러면은 뭔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게 뭐냐? 발전기 때문에 병렬 운전해가지고 역전력 차단 모터링 설명드렸잖아요. 오늘도 전개가단 역발 속주압 비해서 전동기 회생전력 얘가 돌면 어떻게 되죠? 얘도 발전기가 될 거 아닙니까? 전동기 회생전력은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EV 전동기 심야 경보시 감속 운전할 때 회생전력에서 이건 뭐냐면요. 엘리베이터가 운동하다가 부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부하가 없는데 얘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순간 얘가 전동기가 아니라 발전기가 됩니다. 발전기가 되면서 얘가 전력을 발생시켜서 거꾸로 TR 쪽으로 전원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TR 쪽으로 전원을 공급해준다는 건 역전력으로 전류를 올려준다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직류 전동기 같은 게 이게 가능하거든요. 지하철이 그런 겁니다. 지하철이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죠.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관성에서 얘는 가지 않습니까? 속도를 줄이니까. 관성에서 전동기를 전기를 받아서 갔는데 속도를 끊었습니다. 끊었어도 어떻게 됩니까? 관성에서 얘는 가니까. 가면 이 전동기가 돌면서 발전기가 됩니다. 그럼 발전기가 되면서 그 발생되는 그 회생전력을 저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회생전력을 이제 태우는 거죠, 이제. 태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회생전력을 이용해서 회생제동을 하죠. 그래서 회생제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인버터 후단에 전동기가 있습니다. 전동기가 아까처럼 그 회생제동이 일어나죠? 그럼 얘 전력이 들어옵니다. 그럼 인버터가 타버립니다. 거꾸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럼 인버터 타지 않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여기다 이제 저항을 달아주는 겁니다. 안에다, 인버터 안에. 그래서 저항을 달아가지고, 이런 외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열로써 해가지고 발열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보시다면 원리만 알면은 그 원리가 적용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전동기 단락기어 전류. 이건 단락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전류 때문에 뭡니까? 역전력 차단이 된다. 요거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요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전력이 3개가 있고 차단압이 하나가 있다. 무전압은 없다. 역전력 부분 나올 수 있는 게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 전동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락사고가 있을 때 또 기어전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죠.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먼저 역전력이 뭔지, 차전압이 뭔지, 무전압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건 뭐 보시면은 되니까 그냥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특징,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면 신뢰도가 높은 방식이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2개 변전소에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한 개 구자에, 그러니까 한 개 구자라고 합니다. 번지가 하나죠. 번지가 하나면은 전기선을 하나밖에 연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편법으로 공장 같은 경우 집원을 2개로 나눕니다. 집원을 2개로 나눠가지고 이쪽에서 하나 받고 이쪽에서 하나 받습니다. 다른 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받아서 내부에서 이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325 스케일을 해가지고 20Mv, 20Mv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원이 하나에서 2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40MV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선로가 40MV가 안 되니까 20MV를 받고 이 선로가 20MV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20MV를 두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력량계 부분은 두 개를 따로 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 그럼 얘는 여기로 들어온 최대 피크치의 전기요금 매기고 얘는 여기로 들어온 최대 피크치의 전기요금 매기입니다. 그러면 손해죠. 왜? 우리는 같이 썼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합성 전력량계입니다. 합성 전력량계. 가운데 전력량계에서 양쪽을 비교해가지고 얘는 한 70% 썼습니다. 얘 70% 쓸 수도 있고 얘도 70% 쓸 수도 있죠. 그럼 얘는 70%를 전기요금을 매기는데 얘는 가운데서 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는 50이고 얘는 50입니다. 어차피 한 개 수용가에서 다 쓴 거니까. 그럼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 70%의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아니라 50%의 전기요금으로 계상을 해주는 게 그게 합성 전력량계입니다. 요금이 얼마냐? 3천만 원부터 1억 사이입니다. 근데 설치를 해놓으면은 사실 뭐 계량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승인을 받은 거지, 한전에. 왜? 이거 들어오는 거 그 알고리즘 계산해서 50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양쪽 들어온 거를 평균 내가지고 그 중에 그 시간대 그 최대치를 줄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3천에서 한 1억 정도 합니다. 모 회사가 거의 90% 이상을 다 했었죠. 국내에는. 대구에 있는 서모 통신이. 예? 서모 하시면 아니까. 네, 그 정도까지만. 예. 거기서 이제 그 발전소 쪽은 그거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S사 거를 갖다가 이제 저기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예, 예. 그거를. 제가 그 업무도 잠깐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봤는데, 프로그래밍을 그쪽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그런 거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그러니까, 계기 자체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무상교환이라든가, 뭔가 AS라든가 이런 그 기회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기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비싸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싸겠죠. 누구나 못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외국의 경쟁업체가 하나 들어가지고 그걸 뚫기 시작하더니 이제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졌죠. 1억짜리가 5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네, 경쟁이 나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옛날이 좋았죠, 옛날에. 네, 이선희, 옛날이요 해가지고. 네? 지금도 저희도 옛날이 좋았습니다, 지금. 오히려. 근데 지금 보면 막 그 경쟁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뭐 비정규직 많아지고 뭐 자기도 먹고 살 일을 생각해야 되고 막 자꾸 부담이 되다 보니까 공부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사회는 그러니까 저를 기다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걸어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안 뛰려면은.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뛰어야 된다는 얘기죠. 옆에서 가네 그러면 쟤네 왜 가지 하는 게 아니라 왜 가지 하면서 조금씩 같이 가면서 봐야지만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자, 단점. 시설 투자비가 가다하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막 아까처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다고요. 오동작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뭡니까? 정전사고 시, 보수 점검 시, 전력회사 지령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죠. 자, 스폰네트권은 25점짜리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역차무 알고, 130%에 뭐, 8시간 알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되고, 아까처럼 오동작 하는 부분, 4가지 조건. 좀 아시면 되고, 나머지 장점, 단점을 생각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누구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아까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2개 변전소에 3개가 있고, 거기에 뭡니까? 1차 측이 뭐가 없고, 변압기, 네트워크 TR 2차 측에 퓨즈 있고, 그 다음에 차단기 있고, 차단기 있고, 퓨즈 있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싹 그림이 떠오르거든요. 그림만 있으면 씁니다, 다. 그림만 있으면. 모든 걸 그림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순간 전압과가 순간 전압. 이것도 그림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무조건. 자, 뒤로부터 보면은. 순간 전압강은 뭐냐? 전압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정격 전압이 이렇게 있는데, 순간 전압강은 순간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과도 전압이 올라가고, 서지. 이렇게 된 거고, 임펄스는 뭔가?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간 게 임펄스죠. 충격파.
순간정전은 뚝 떨어진 거죠. 순간정전은 몇 프로? 10%에서 90%가 있습니다. 10% 이하로 떨어진 거, 10% 이하의 몇 초 떨어진 거. 순간 전압 강화는 90% 이하로 몇 초 이상 떨어진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들이 있거든요, 사실상은. 그건 다른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고주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 원칙은.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간 전압강. 그러면 개요는 여기서 전력 품질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전력 품질에는 뭐 고주파도 있고 세그도 있고 수혜도 있고 인터럽션도 있고 트랜지언트도 있고 임펄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해놓고 그 그림 그려놓고 그 중에 순간 전압 강하고 순간 정전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밑에다 써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순간 전압 강은 어떻게 합니까? 부하 변동에 따라서 0.07에서 2초 정도 지속되는데 순간 전압 강화라는 건 몇 프로 미만에 대해서 몇 초 이상 지속됐을 때 순간 전압 강화냐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순간 정전은 순간적으로 정전된대. 아까처럼 뭡니까? 10% 이하가 됐든 뭐가 됐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이렇게 되면 그 시간이 몇 초냐 이거죠. 순간 전압 강화하고 순간 정전이죠. 순간 정전이라는 건 뚝 떨어졌다는 얘기고 순간 전압 강화는 조금만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 떨어진 부분이 얘는 90%고 얘는 10%고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시간이 또 이제 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IEEE에 나와 있는 그 기준들을 정의를 해놓은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조금 정리를 더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사실은. 옛날에 그걸 물어봤던 시험에 한 번 있었습니다. 정의가. 발생 원인은 왜 발생하냐? 순간 전압 강화. 순간적으로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누가 순간적으로 뺏어갔다는 얘기죠. 뭘 뺏어갔냐? 그래서 고장이 발생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차단기가 동작하느라고 어떤 전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전압이 잠깐 동안 떨어졌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전력 공급차 측에서 사고 났다. 수용가 측에서 사고 났다. 다른 부분도 있겠죠. 수용가 측은 뭡니까? 거의 보면은 대용량 모터 기동을 한다든가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부하 변동이 생겼다는 얘기죠. 차단기 동작 책무 5, 0.3초, CO, 3분, CO. 이게 G12 쪽에 1549, 345 부분이라고요. 765는 뭐라고요? 이게 1분이라고요. V12는 뭐라고요? 얘도 1분이라고요. 시간들이 틀려진다고요. 배전솔로의 제페로 동작 2F 2초 2초 15초네요. 아까는 뭐라고 1사이클 15초 했죠. 1사이클이 2초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약간씩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이거 1사이클은 아니고요. 그 사이클이 좀 틀려진데 거기는 1사이클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타닥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좀 힘듭니다. 2초도 정확한 건 지금 봐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는. 요 뒤에는 거의 15초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뭐 1초 정도로 보셔도 크게 무난합니다. 아까 1사이클이 그 1초 정도로 보셔도 두 번은 빠르게라고 했으니까 1초보다는 분명히 빠르게 갔을 겁니다. 1초보다는. 1초라는 건 느린 겁니다. 빠른 게 아닙니다. 절대. 두 번 빠르게 두 번 느리게라고 했기 때문에 이 2초라는 건 조금 안 맞다 이거죠. 리클로저가. 사고정전, 작업정전 등에서 순간정전이 일어난다. 수용가 측은 뭡니까? 전압 강화가. 뭔가 이겁니다. 부하 과정, 갑자기 큰 설비가 도립전류에서 들어갔거나 아니면 역전제동에서 뭔가 땡겨서 쓰겄거나 아니면은 전압 강화 많이 일어났거나 이런 거라는 거죠. 플리커, 용접기 등에 의해서 전압 강화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고주파 때문에 전압 강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전력 품질에는 그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고주파가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갑자기 이렇게 놓고 뒤에 가서 고주파 설명해봐야 내용이 안 되니까 뭘 설명할 건지를 앞에서 좀 더 부각을 시켜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같은 걸로. 그러면 이제 순간 전압 강화 일어났을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뭔가 잠깐 떨어졌다. 아니면 정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뭐냐 이거죠. 일단 영향이 컴퓨터 설비 같은 건 다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방전 램프 같은 경우는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점등하는데 재점등하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LG하고 그때 어디가 그때가 90년도였거든요. 90년도 후반이었는데 8년인가?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겁니다. 한 8시쯤에. 근데 정전이 딱 됐는데 불이 안 켜집니다, 바로. 그 후에 이제 몇 군데 이제 그 뒤에도 그런 사고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딱 이렇게 불이 팍 켜지는 게 아니라 불이 꺼졌다 다시 전기가 들어왔는데 저 위에는 방전등이 희미하게 이렇게 하더니 점차 이게 밝아져가지고 들어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뭐냐, 라이터 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중들이 다. 라이터 켜고, 좀 10분 뒤에 경기하고 와서 집에 와서 딱 10시에 뉴스를 보는데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저기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몇 번 사고 났던 부분이 부산에서도 사고가 났었고, 여기 축구 경기장 상암동에서도 꺼졌었습니다. 꺼졌다가 바로 켜지지 못한 게 방전등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전등의 특성이 어느 정도 가압이 된 상태에서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정전이 되더라도 꺼진 거기 때문에 다시 가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약전 및 통신 설비 같은 경우는 죽는 겁니다. 근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UPS 설비로 백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 설비 같은 경우는 UPS로 백업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면 데이터 날아가 버리고, 다시 껐다 켜야 되는 거죠.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불량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갔던 데도 유리 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유리 공장 못 들어가봤는데, 유리 공장이나 뭐 이런 데들 반도체 공장들 얘기하는 게 중간에 공정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 유리 같은 것도 녹입니다. 녹이면은 이제 높이를 똑같이 이렇게 녹여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유리를. 근데 얘가 중간에 꺼지면은 전기가 안 가는 거 합니까? 제대로 못 녹이죠. 그럼 이게 높이가 틀려집니다, 유리에. 유리 같은 건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높이가 틀린데 어떻게 보면 불량품이죠. 그게 이제 그 유리가 뭐냐, LCD 같은, 이런 LCD를 짜죠. 그러면 40인치, 47인치, 46인치. 이건 뭡니까? 수율입니다. 이렇게 딱 맞는 다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인치를. 자기네들. 맞춰서 잘라가지고 그게 수율이 좋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메이커는 왜 똑같이 안 하느냐? 자기네 수율이 잘 나오는 그 공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만드는 게 힘든 겁니다. 왜? 크게 만든다는 건 그 안에를 불량품 없이 나와야 되는데 불량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인치는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정상에서 이렇게 잘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인치수를 다르게 한다라고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LCD 공장 가면 뭐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올라갈수록 공정이 올라가서 더 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조그만 거밖에 못 만들어냈는데 판넬들을 크게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 보면 곡선이 나오죠. 뭐 리모컨 누르니까 이게 LCD가 이렇게 쑥 들어갔다 나왔다, 쑥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요. 핸드폰 저기처럼. 네? 그런 거 이제 1000만 원씩 하더라고요. 예? 80 몇 인치짜리였나? 보니까 전시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핸드폰처럼 곡선에서 봐서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 다 조명은 깜빡임 정도밖에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메인 CPU 정지, 온라인 정지, 뭐 가변석 전동기. 문제는 전동기는 돌아갑니다. 근데 전동기를 제어해주는 컨트롤러가 조작전에 죽어버리면은 제어가 안 됩니다. 결국. 그래서 기판 쪽의 그 부분에서 그쪽에 전원이 죽더라도 뭡니까? 잡아주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나중에 UVL 가전기가 동작하더라도 안 되게끔. 그래서 전압이 떨어지면은 이 마그네틱 콘택터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지지 않게끔 하고 순간 정전 때는 떨어지지 않게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뭐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기판 쪽에 뭐 순간 전압 강화를 보상을 해준다던가 그렇게 하면은 잠깐 순간 전압 강화가 되더라도 다시 도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정전이 됐죠.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면 마그네틱 콘택터가 떨어집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순간 정전이 되면 마그네틱 콘택터가 붙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도립전류가 또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체가 다 기동이 되니까 동시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전압이 떨어지면 마그네틱 콘택터는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 이제 정전이 돼야지 이게 갑자기 막 채터링이 일어나거든요. 마그네틱 콘택터도 옛날에 제가 뜯어봤는데 이게 채터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드드드득 하면서 소리가 막 그 전압을 넣으면 다다다닥 막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예? 거기 전압이 사실상 많이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3000V까지도, 뭐 1500에서 3000V까지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 현상이 생기게 되면, 쉐더링 부분에서. 그래서 쉐더링이라는 건 여기가 용융이 돼서 녹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접점 부분이 제대로 융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순간 정확한 3사이클에서 0.05초. 30%이네, 여기는. 30%. 여기는 20%. 15%면 타당.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순간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순간 정전까지만 해야 되겠네. ASS는 조금 늦춰질 것 같아서. ASS까지는 해야 되겠네, ASS까지. 자, 가공 배전선을 절연화한다. 절연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요? 사고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아까 한전 측에서 사고 난다 그랬죠? 한전 측에서 사고 났는데 가공 배전선이 가공선이었을 경우는 노출이 되니까 단락이라든가 질환 현상이 생기니까 그거를 발생하기 안 하게끔 절연화를 하게 되면은 그런 사고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원인을 알면 대책도 압니다. 배전선로 지중화 땅에다 파묻으라 이거죠. 사고 안 나게. 그러니까 가공지선 피력이 설치해가지고 외부에서 뭔가 충격이 덜 가게끔. 뭡니까? 전압이, 이상 전압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라 이거죠. 선로 길이 단축,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줄여라 이거죠. 배전선로도 삼상화 해라. 단상화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수용가축에 대한 대책들. 여기 부분이 있겠죠. 수용가축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UPS 외에는. 뭔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왜? 부하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갑자기 생긴 거니까 그 부하가 커져가지고 사고 났을 때 순간적으로 걔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고장 시간의 단축은 뭡니까? 배전 자동화, 스폰 네트워크. 이게 지금 정전 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전 쪽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따가 여기서 보시면은 수전 설비 절연화 똑같죠. 사용정검사 강화, 뭐 보육조로 사고 파고 방지, 교란 방지 설비 설치. 교란 내용이 뭐냐 이거죠. 정전일 때는 UPS 달아라. 임펄스일 때는 회전형을 달아라. 뭐 저소전압일 때는 라인 컨디션을 달아라. 뭐 세그스일 때는 AVR을 달아라. 과도현상일 때는 절연 트랜스를 달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지 설비가. 결국 뭡니까? 이런 그 에너지가 치고 들어왔을 때 절연 트랜스에서 뭔가 잡아줘라. 서지가 타고 넘어가지 못하게끔 중간에서 끊어주라는 얘기고요. AVR은 전압 변동이 생기면은 전압 변동이 생긴 거를 얘가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에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2차 측에는 전압 변동이 없게끔 자기가 레귤레이션을 해주라. 뭔가 중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말단 측에는 영향이 전달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카바를 하라 이거죠. 라인 컨디셔너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뭔가 그 L 성분에 해가지고 뭔가 잡아줘라. 충격을 잡아줘라.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 사고 났으면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전형 UPS 같은 건 돌면서 빨리 순간적으로 응동해가지고 들어가라. 정지형은 더 빨리 들어가는 거죠. 스태틱 스위치로 따닥따닥 들어가야 되니까. 일반적인 UPS 부분은 그냥 좀 반응 시간들이 느니까 이거는 반응 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넘어가라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가 틀려진 겁니다. 반응 시간에 따라서 동작하는 시간대가 틀려지니까 어떤 때 회전형을 쓰냐, 어떤 때 정지형을 쓰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AS 부분을 보시면은 ASS 여기 뭐라고 했죠? AS 설치를 왜 하느냐? 분명히 300에서 1000kV 미만의 약식 수전 설비에서 보호장치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섹셔널 스위치, 리클로저 섹셔널 스위치 뭔가 자기 혼자서 개폐 못하고 리클로저에서 개폐했을 때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약식이니까 그 개폐기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AS 설치를 어디다 하느냐? 아까 300에서 1000 나올 겁니다. 동작 특성 어떻게 되냐? 부하 개폐 성능 200회. 아까 얘기했죠. 무부하 특성 아까 정기적인 몇 배, 기계적인 부분 1000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배전기통의 리클로저하고 협조하는 부분. 얘 자체는 못하니까 한전이 떨어졌을 때만 해준다고요. CB가 떨어졌을 때 AS가 동작을 한다고요. 과부하 보호 기능이 미약. 아까 지금 200A가 정격이라고요, 얘는.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도 아까 보시면 과부하 보호가 800A 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사고 전류 이상은 그러니까 차단을 못 해주는 거야. 보호만 해주는 거지 차단을 못 해줍니다. 차단 기능이 없다 이거죠. 보호는 되는데 차단은 못 해준다. 전류가 지나가는데 얘 보고만 있습니다.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끊어주지는 못하고 보고 있다가 자기한테 충격이 들어왔을 때 자기는 보호는 해주는 거죠. 나는 저 충격에는 견딜 수 있어 이겁니다. 차단은 못 해주고 끊어줘야 되는데. 돌입전류에 대해서 아까처럼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오동작 할 수가 있더라. 경과 운전 시 오동작 할 수가 있고 과도 고장 시 오동작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 검토할 사항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시면 그 AS가 또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문제되는 건 한전이 떨어지면 다 죽는다고요.
인접선로하고 영향들을 미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된 것들은 닫아놓고 ASS 설치 목적 뭐라고요? 300에서 1000kV 미만 나왔죠? 그런 키워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한전 배전선로의 리크로저가 CB를 동작시켜 건전 수용가의 정전 피해를 유발시킴. 이렇게 국내 배전하면 리크로저라고 CB를 동작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장 구간의 확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개폐로 AS를 설치한다. 고장 구간을 신속 정확히 차단 개방하여 고장 구간의 확대 방지, 정전 피해 소화를 위해서 정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이렇게 300에서 1000 이렇게 나왔죠. AS 설치 뭐라고요? 요게 300에서 1000 미만일 때 여기에 차단기를 안 달고 ASS를 달고 AS는 뭡니까? 사고 전류 차단이 없으니까 여기다 퓨즈를 달아야죠. 뭔가 없으니까 퓨즈 부분은 여기서 얘를 보호해주기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보호를 해줘야죠. 얘를 그래서 COS를 달아주는 거죠. 피레겐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차단기가 들어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LBS죠 보통 여기에 LBS가 들어가고 여기에 차단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정식 수전 설비고요. AS는 선로 구분 기능을 갖고 있어서 선로 사고 발생 시 사고 전류를 감지하여 사고 구간을 분리한다. 부하 용량이 4000kV 이하인 지점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용량이 큰 데는 설치를 안 합니다. 네, 4000kV. 고만한 지역에서만 끊어지라고 해서 300에서 1000 지역에서만. 그래서 아까 보시면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간별로 해가지고 세대 이상 설치 못한다면서요. 섹셔널라이저 세대 이상 설치 못하죠 지금. 그러니까 1000kV까지니까 이거 구간으로 잘 보시면 한 세대 정도가 나오겠죠. 이게 3000이 아니라 40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S와 제어함을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옆에 보시면 손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 있습니까? 눌렀다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끈 달려있거든요. 고장 구간은 800A 미만의 과부하 또는 고장 전류에 대해서는 개폐기를 즉시 자동 개방한다. 네, 900A. 아까 제가 800에서 900 설명드렸죠? 네, 보시라고요. 900A 이상의 고장 전류에 대해서는 변전소, CB 및 리클로저 동작 협조를 하여 한전 변전소 CB가 1회 순시 동작하면 뭐라고요? 선로가 순간 정전됐을 때 그때 ASS는 무전압 상태에서 개방됩니다. 그러니까 800A 미만은 아까 제가 200A가 전격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800A까지 800, 900 얘기를 했던 부분은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되니까 일단 800, 900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셨을 거란 얘기죠. 800A 미만은 차단을 합니다. 200에서 800 사이는. 근데 900이 넘어가면 얘는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입전류 제어 기능에서 순간적으로 얘가 잡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동작을 할 수도 있더라. 돌입전류라는 건 아까 25.2A 아닙니까? 1000kV는 25.2인데 돌입전류가 되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때 얘가 아까 200 전격은 200이지만 전격 200까지는 얘가 동작 안 합니다. 그 이상이 흐르게 되면 얘가 800A 미만에 대해서는 동작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사고는 얼마다? 21900의 모선의 사고는 4카에서 10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아까 900A 이상이 나오죠. 사고 났을 때는. 그 부분을 얘가 사고 났는데 차단 못 해주고 불 붙었는데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다른 게 딱 꺼지면은 그때 딱 선 내리고 도망가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 부하 개폐 특성은 아까 200회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200회도 뭡니까? 그 부하 전류의 그 비율에 따라서 줄어들 수가 있다. 여기 1100회라고 했죠. 무바일 때 200회, 1100회. ASS 동작 협조 800A 이상인 경우 그때는 리클로저가 떨어지면은 트립되면 2초 후 대투입이 된다. ASS가 2초 후 대투입이 된다 이거죠. 여기 2초가 맞네요. 여기 리클로저가 2초 뒤에 대투입되고 AS는 개로 준비 시간 이것 때문에 아까 이거 2초가 나왔네. AS 때문에 AS가 동작할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금 그 리클로저는 2초 이상 벌어줘야지만 되는 거고 원래 이제 고속도 제페로가 있고 제페로의 개념에서 아까 보시면은 있으니까 그 제페로 개념에서는 1사이클로 동작하는 게 그 고속도 제페로고 여기선 배전선로에서 제페로에서는 뭡니까? 리크로저하고 동작을 해야 되니까 리크로저 동작 시간이 1.4에서 1.7초니까 여기 뭡니까? 그 리크로저는 그것만큼을 기다려줘야 되니까 2초 정도 2초 15초가 맞네요 그러면은 2초 120Hz 투입되더라도 AS는 오픈되어 있으므로 사고 부분은 분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2초 부분이 있고 여기가 1초
4초 해가지고 얘가 투입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까 봤던 부분은 맞네요. 한전 12와 ASS 동작. 여기도 똑같이 보면 되겠죠? 재투입 시간. 이건 좀 짧아졌네. 보시면은 12가 빨리 동작하면 여기 3에서 4Hz에서 18에서 30Hz니까 이건 0.5초 아닙니까? 이거는 12가 아까는 뭡니까? 여기도 조장줄에서 12가 트립이 됐죠. 리크로저가 이제 그때 동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ASS가 개방을 한 거고. 이렇게 한전 12와 ASS 동작했죠. 이건 차단기가 트립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아까 리클로저가 아니죠. 차단기가 더 빨리 동작한 거죠. 그러니까 AS는 한전 12 트립 후 3에서 4초 4Hz 후에 자동으로 투입되며, 이거는 이제 재성전화해도 똑같은데 이 시간대만 틀려지네요. 12하고 리클로저일 때는 뭡니까? 리클로저가 2초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요 ASS 개방하는데 얘가 무전압이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려지지만 얘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옛날에 보고 안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점이죠. 900A 미만에 대해서는 차단 능력이 없다. 900A 이상이죠? 초과. 아까 800A 미만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다라고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보시면 AS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뭔가 세팅해서 동작시킬 수 있게끔 만들었다. 아까 보시면 돌입전류 5동작, 경보화 5동작, 과도 고장시 5동작, 인근 수용가의 정전 파고. 이런 것도 5동작이니까 5동작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튀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동작할 수 있더라. 과도 고장 시에도 5동작 할 수 있더라. 과도 고장이라는 게 아까 보니까 선로가 리크루저가 순시 동작했을 때 얘가 5동작 할 수 있더라 이거죠. 순간적으로 붙어도. 왜냐니까 정전만 되면 무조건 동작하니까. 예? 과도 고장 시 5동작이라는 게 저기 부분이 순간적으로 정전이 일어났더라도 얘는 무조건 얘가 떨어졌다. 앞에서 전압이 떨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동작하는 겁니다. 완벽한 순시정전 방지 대체용이 아니어서 ASS 동작 시기에는 ASS 전원 측의 배전선로 보호기기가 동작하게 돼 있다. 그건 뭡니까? 리크루저가 동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른 수용가에도 파급이 되더라. 아까 보니까 여기 부분이 되면은 리크루저가 동작하면 리크루저 동작하는 순간 뭐라고요? AS는 다 동작한다고요. 그 리크루저에 연결되어 있는 AS는 모두 다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쪽에 신호를 받고 있는 AS는. 그럼 타수용가 아까 지금 4,000짜리에 지금 그 리클로저 하나 달아놓고요. 밑에다가 1,000짜리를 달았다. 그러면 1,000캡이 미만이니까 리클로저가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되겠죠? 3개 정도? 그럼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2대까지도 다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이거를 개통 구성을 아래와 같이 시행을 한다. COS 대신에 할리 퓨즈를 적용해가지고 뭡니까? 빨리 끊어주라 이거죠. 사고 나면은. 왜?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얘가 사고 나면은 얘가 이걸 감지해가지고 떨어뜨려 줄 텐데, 얘가 늦게 동작하면 얘가 빨리 동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다 죽어버리니까 얘가 빨리 동작하게 할 수 있게끔 아까 ASS가 있었으면 뒤에 COS를 넣었는데, COS는 퓨즈입니다. 비할리형 퓨즈라고요. 늦게 동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할리형 퓨즈를 해가지고 빨리 동작시키라고요. 그러면 이 리클로저가 동작을 안 하니까. 리클로저는 아까 2초였죠. 얘는 시간이 0.5 사이클이니까 고속도 제페로처럼 빨리 동작하니까 대신 여기서 동작했을 때는 안 되고요. 여기 구간에서 사고 났을 때 동작할 때는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더라. 여기 팔리형 퓨즈가 뭐라고요? 여기서 빨리 동작한다. 이게 2분의 1 사이클이죠, 이렇게. 사실 여기가 2분의 1 사이클인데 그냥 여기서 0.5 사이클로 이렇게 2분의 1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전체 사이클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분의 1 사이클이 되는데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사이클이라는 건 우리가 이거를 사이클로 봤을 때 그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은 이 시간이죠. 시간으로. 그러니까 얘 부분이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단락줄류가 꼭 60Hz로 나온다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소음물질이 광유다. 광유는 뭐라고요? 합성유라고요. 불이 붙습니다. 한 200도에서 250도 되면은. 그러니까 기름 덩어리다. 일반 그 오일 변압기에 들어가는 그 기름이 광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기름이 불이 붙어가지고 위험합니다. 옛날에 이게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들었던 건 이제 90 몇 년도에 그건 좀 틀린데 그 오일 변압기 같은 경우 그니까 주상 변압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서 이제 하는데 주상 변압기의 퓨즈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 한전에 있는 사람이 아까처럼 이제 그 퓨즈가 떨어지니까 5A를 달았는데 퓨즈가 또 끊어져 버립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용량 올렸습니다. 7.5A를 생겨.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퓨즈 용량을 또 올린 겁니다. 10A짜리로. 문제는 그게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걸 계속 모르고 퓨즈 용량을 올리다 보니까 퓨즈가 제대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변압기의 전격 전류보다 큰 퓨즈를 달아버리니까 이제 이때는 퓨즈가 동작을 안 해버린 겁니다. 안 하니까 이제 불어버렸죠. 부르면서 그 변압기 안에 있던 오일이 폭발이 나면서 그 사람 쪽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죽고 그렇게 했던 사고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부산에 어디서 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요거 안 되니까 올리고 요거 안 되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정확하게 왜 그런지 원인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고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안 하는데, 그런 사고 사례도 제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AS 설치 검토상 뭐 보유도 해야 된다. 캐드 프로는 지금 안 씁니다. 잘 지금 계약용 나눠가지고 3전류 2분의 1을 해야 되고, 뭐 ASS 본체에 뭐 소프트웨어 이용을 해야 되고, 나머지 도립전류, 수동 개폐, 정식, 전격은 200A입니다. 900A고 이런 것들은 아까 200A, 800A, 900A 뭐 이런 거 다 나왔죠. 200회, 1100회 뭐 이런 내용들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건 좀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 게, 어차피 뭐 검토해야 될 부분이 ASS 전격이 뭔지 아셔야 되니까 전격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처럼 지락전류 같은 건 3전류의 2분의 1이라고요. 안에 세팅할 수 있는 걸 옆에다 달아놓을 수 있다고. 옆에 조그맣게 콘솔 박스를 해서 그 제어 박스를 달아두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기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출발을 해서 지금 나가봐야 돼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